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락강 스타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락강의 개념 중에서 증상과 무의식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그 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건 그 주체의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그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가 뭐죠? 그건 바로 무의식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진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증상 해석입니다. 증상은 무엇입니까? 주체가 나는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목소리예요. 내가 괴롭다는 것, 내 내면이 썩어 있다는 것, 문드러져 있다는 것, 나의 무의식적 세계가 외상적 체험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다는 것, 그것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꿈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말이나 실수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특별한 습관적인 그러한 그 단어, 습관적으로 바로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주체의 증상을 드러냅니다. 그 증상에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농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실수, 착어 현상이라고 아시는지요? 착어, 비행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비행소년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 착어 현상,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실제가 있죠. 무의식의 실제는 어떻게 해서 생기죠? 주체의 상징체계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실제가 생기는 것이죠. 상징체계의 균열은 왜 존재하게 됩니까? 그 어떠한 상징에도 반드시 미끄러짐 혹은 잉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찌끄러기가 있다는 것이죠. 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계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어는 일단 발화되면 거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또는 정확하지 않은 어떤 잉여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글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써도 써놓고 나면 내가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쓰려고 했던 의도와 방향이 같지 않은,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제로서 무의식의 잉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체계를 벗어난 잉여물이 무의식의 하나의 실제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존재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무의 있음이 되는 것이죠. 없음의 있음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없음이 우리에게 항상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증상으로 현상화되는 것이죠. 현상화된다는 것은 드러난다, 나타난다, 현실세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락강에게 있어서의 증상 해석은 원인 결과적인 증상 해석이 아닙니다. 증상 해석이란 단연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꿈이 나타나고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었던 어떤 말이나 또는 아빠로부터 받았던 학대에서 기원하는 거야 라는 식의 원인 결과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락강에게 있어서 증상 해석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전적으로 창조적인 작업이죠.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은 도대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이것을 환자와 분석가의 담화 또는 담론 작용을 통해서 명명하는 것입니다. 증상에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증상에 단어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의식의 진실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증상의 해석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증상이 지시하는 주체의 무의식적 결여가 무엇이냐, 무의식적 결여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를 대면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무의식적 결여로부터 진정으로 주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대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또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증상을 해석한다는 것, 증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증상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적 결여와 욕망의 진실, 그 결여가 무엇에 대한 결여인가, 그리고 욕망은 어떠한 방향을 향한 욕망인가를 규명하는 그러한 증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고 독창적인 작업입니다. 같은 증상을 보여도 그 무의식적 진실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증상 해석이라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증상의 이름을 죽이고 증상에 대한 어떤 이 원인 결과적인 해석이 아닌 독창적인 해석이라면 이거 뭐 무당 점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당 점치는 것과 좀 다른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해석이, 증상에 대한 해석이 주체의 무의식의 진실에 가까울 때에는 그 주체의 무의식이 그 증상 해석을 끌어당깁니다. 물론 무당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신분석가의 경우에는 이론이 바탕에 되어 있고 어떤 그 상징체계 안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충분한 환자와의 담론을 통해서, 충분한 담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 증상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무당이 내방자의 얼굴을 보고 단번에 어떤 해석이나 어떤 말을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무당과 점쟁이가 만나는 그 내방자와의 사이에는 충분한 담론 과정이 없어요. 이거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특별히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신분석에서,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증상 해석이라는 것은 분석가와 환자 사이, 내담자 사이에 충분한 담론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담론 과정에서 분석가의 무의식과 내담자의 무의식의
원활한 교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상 해석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해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내담자의 무의식적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하는 경험이죠. 오늘 증상과 무의식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무의식의 진실이라는 것은 환자의 결여 구조와 욕망 구조의 다름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충동 구조가 있겠죠. 그러나 결여와 욕망이 어떻게 현상화되느냐, 증상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증상은 무의식의 진실이 나를 알아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다. 그것은 꿈이나 반복되는 말이나 실수, 또는 반복되는 행동, 또는 착어, 또는 말실수, 이와 같은 농담, 이와 같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또는 반복적인 어떤 태도, 반복적인 어떤 오인이나 착각,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신의 증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락강은 원인과 결과적인 인과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숙고와 담론을 통해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의식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적 작업이 아니라 무의식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락강의 증상과 무의식적 진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